한진욱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의 한결의 기고문이 뼈를 때립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 한국민주주의가 이번에 저력과 회복력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는 성급하며 낙관적이다. 한국 민주주의는 지금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 이번 사건은 어리석고 난폭한 대통령 한 명이 어설픈 계엄 선포를 했다가 저지된 게 아니다. 합법적으로 권력을 얻은 통치자가 그 권력을 영구화하기 위해 헌정체제를 전복한 것이고 우리 민주주의는 여기에 취약했다. 이게 진실이다. 따라서 완벽한 직무정지, 즉 파면과 철저한 처벌이 없이는 우리 민주주의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검찰은 구속영장에 내란범 윤석열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내란을 모의했다라고 적시했습니다.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곧 내란죄입니다. 윤석열 구속은 그런 의미에서 시간 문제지요. 윤석열이 체포 구속되면 어떻게 될까? 이것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과 외환의 죄로 형사소출을 받는 첫 사례입니다. 아마 권위가 아니라 사고로 규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국무총리 등 권한대행이 대신 해야 할 것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만약 거기서 계엄령을 또 선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내각, 여당 어디에도 컨트롤 타워가 없습니다. 이런 전국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유일한 헌법적 방법은 탄핵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태 질서 있는 퇴진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주말에 있을 2차 탄핵안 투표 이전까지 구체적인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야 당장의 탄핵을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어제 의원총회에서 복수 의원들은 표결은 참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고 합니다. 한 초선 의원은 다음 표결 때엔 찬성표를 던질지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당내 기준은 언제 해도 탄핵은 통과된다에 기울고 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시 체포한 정치인을 특정 장소로 이동시키라는 지시가 하달됐다고 국군 방첩사령부 관계자의 입에서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체포조 역할은 간첩 잡는 정보사이에하 특수정보부대가 맡았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과 김용현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투표를 못하게 하는 작전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이 그런 명령을 받았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밝혔습니다. 한편 방첩사 법무관 7명이 계엄의 부당성을 외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 진입은 안 된다고 결사반대했고 그 결과 서버를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내란 수사에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들이 수사할 적임자라고 주장합니다. 세 기관 중에 검찰의 수사 속도가 가장 빨라 보이는데요. 김용현을 긴급 체포한 뒤 내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윤석열도 이들 손에 구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검찰은 내란죄 수사 개시 권한이 없어요. 나중에 공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수사 개시권을 갖고 있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도 가세해 현재 수사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면서 오히려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결국 특검으로 가는 게 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주식시장에선 공포에 질린 개미 투자자들이 1조 2천억 원가량을 팔았습니다. 그 결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나란히 연저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년 1개월 만에 1,440원에 근접했는데 1,500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다만 국고채 금리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안정된 모습을 연출했는데요. 주식 외환 시장에서 불안 양상이 확산되자 한국은행과 정부가 채권시장 안정자금을 투입하며 금리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